김땡땡 62세 3년 전부터 베체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체트병 차라리 죽었으면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자살을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신부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베체트병 차라리 죽었으면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자살을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베체트병의 정의. 베체트병은 구강궤양, 음부궤양, 안구 증상 외에도 피부, 혈관, 관절, 위장관, 중추신경계, 심장 및 폐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각 증상의 기본적인 특징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이다. 이분이 앓고 있는 증상은 다행히 음부궤양은 없었고 입안에만 염증과 궤양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었고 섬유 근육통과 관절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특히 관절염은 주로 발목, 손목, 무릎과 같이 큰 관절에 생겼고 아침 기상시에는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아파서 꼼짝달싹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근 1시간을 조금씩 달래가며 움직여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구 뒤쪽에 염증이 생기는 후방 포도막염을 앓고 있었고 앞이 뿌옇고 침침하며 눈앞에 무엇인가가 떠다니는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렇게 증상들이 있어요. 주치의는 이대로 가다가는 실명까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증상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두드러기와 부종까지 생기고 간에 너무 많은 무리가 와서 더 이상 약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진통제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의사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담당 주치의의 와이프도 베체트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말로는 아직 원인조차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뿐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제, 항생제 처방이 전부였습니다. 자, 이런 환자예요. 적용 우측의 3초 정격 변형요법, 통곡 액문 보하고 임업 중조사. 그러니까 3초 정격을 바꾸어서 놓은 거예요. 3초 정격은 임업 중조를 보하고 통곡 액문을 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반대로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3초 승격증과 같은 거예요. 이게 3초 승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3초 승격 변형요법이다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추가로 절골과 양보를 사했고 좌측에는 담승격, 태연보 그리고 어제를 사했다. 현대의학은 모든 병의 원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찾으려고 하지만 자가면역성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의 임상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정신적인 것이 많습니다. 즉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유체적으로 죽을 맛을 느끼게 될 때 내 몸의 면역체계가 죽고 싶어하는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심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소양상화 3초경은 육기적인 에너지가 고도로 상승된 화의 에너지이고 번갯불과 같은 강한 불빛을 추상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정 또는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에너지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스트레스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잘 참고 인내하는 성격이었으므로 3초 성격보다는 3초 정격을 변형하는 이 방법을 썼습니다. 거기에 절골 양보를 추가해서 섬유 근육통을 완화하고자 했고, 반대쪽 역시 담성격, 그리고 태연보 어제사는 베체트병이 혈관염이므로 일단 체액성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썼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면역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비정격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결과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 했습니다. 자속 적용 1일 경과. 아침에 일어날 때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아침은 한결 가벼워 견딜만 했습니다. 확실히 기상할 때 통증이 덜했습니다. 관절의 유연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2일째, 무거운 찌개를 벗은 것 같이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3일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의 60% 정도는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5일째,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통증이 없이 아주 가벼운 상태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7일째, 통증은 70%까지 없어진 것 같고 실로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집안일조차도 어려웠었습니다. 자석부착한 상태로 집으로 가셨는데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얼굴이나 몸이 좋아졌다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본인도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말을 듣고 절망적인 상태로 지내면서 자살까지도 생각했는데 단 5일 만에 통증이 70%가 잡히는 것을 보고 희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시간이 모자라 끝장을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통증을 없애면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간의 임상으로 비추어 볼 때 베체트병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면역성 질병도 사암침이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암침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수 정도 나와있지. 박수!
다시 강조드립니다. 왕초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여기 엘리트 메디컬 아카데미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건 여러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엘리트 메디컬 아카데미 수준이니까 내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자석 몇 개 붙이면 나는다 그래서 내가 귀중한 시간 할애해서 유튜브 보는데 이것도 아닌가 봐 하고 또 영어회화 카세트 또 사러 가지 마시고 지금 집에 쌓아둔 게 얼만데 집에 쌓아놓은 영어 카세트가 몇 질이냐고 도대체. 여기서부터 올려드리는 임상 사례들은 5박 6일간의 암 환자 교육 때 응급처치로 처방한 경우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단지 환자가 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만 응급처치로 처방을 한 경우들입니다. 주의사항, 이 내용 중에 신부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중에 무조건 이런 증상에는 이런 처방이 정답이다라는 뜻이 아님을 숙지하시라 그랬어요. 환자의 얼굴과 몸 상태만 보고 처방했음에도 이러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삼쯤의 우수성을 우선 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몇 가지만 올려봅니다. 정땡땡 57세 간암 환자의 경우 주증상 빈혈이 심하고 기운이 너무 없습니다. 우측의 비정격, 피곤할 때 영양제 처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의 소장정격, 교혈을 위해서 놓았습니다. 경과 하루 지나자 어지럼증 30% 개선되었고 3일 후에 100% 회복되었습니다. 피곤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응급처치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권땡땡 52세 폐암 환자 검은 가래가 나옵니다. 폐암으로 인한 출혈과 혈액이 고여 오래된 상태로 가래와 섞여 검은색을 띤 가래로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피부 여기저기에 어혈로 인한 검은 반점들이 불규칙한 상태로 피부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측의 어혈방, 곡천부, 중봉사, 피부에 퍼진 혈전을 녹이면서 폐에서 나오는 출혈을 막기 위해서 좌측의 폐전격, 곡지부하고 양계사, 피부에 체액을 보충하며 림프 회수를 위해서 경과 3일 후 60% 호전되었습니다. 검은색 가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피부도 검은색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땡땡 62세 폐암 환자 주호소 증상 숨이 차고 왼쪽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납니다. 우측 배에 흉수가 차 있고 심장에도 물이 차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게 나옵니다. 넉 달 전부터 심한 갈증과 입이 쓰고 가슴이 답답하여 하루에 물을 12리터나 먹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니 밤에 화장실 출입으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우측의 위정격 그리고 중층 부하고 곡턱을 사했습니다. 폐와 심장의 물을 말리기 위해서 좌측에 폐승격을 기본으로 놓고 곡지를 보했고 양계를 사했습니다. 폐의 태음습 과잉을 막고 회수를 위해서 경과 하루 만에 12리터의 물을 먹던 분이 5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4일 후 1.5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눈 짓무르고 눈물이 나는 것은 80% 호전되었습니다. 기침은 50% 호전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은 80%나 호전되었습니다. 이땡땡 56세 폐암 환자 주호소 증상 기침과 가래가 심하고 심낭에 물이 차 있습니다. 가래에는 피가 섞여 나옵니다. 우측의 간정격의 해계부 항곡사 폐의 출혈과 가래를 말리기 위해서 좌측의 폐정격 그리고 곡지부 양계사 깨끗한 태음습을 보충하면서 회수를 위해서 경과 3일 후 출혈이 멎었고 가래가 50% 줄어들었습니다. 기침도 60%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송땡땡 60세 직장암 환자입니다. 주호소 증상 설사 찔끔찔끔 수시로 화장실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우측의 위정격 복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좌측의 대장정격 해계포 함곡사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 3일 후 설사 100% 멎었습니다. 박땡땡 56세 유방암 환자 주증상 우측에 팔이 부었습니다.
우측에 비승격 그리고 곡지를 보였습니다. 양계를 사했습니다. 좌측에 대장 정격을 놓았습니다. 경과 3일 후 100% 부정이 빠졌습니다. 이땡땡 68세 간암 환자. 주증상 무릎 밑으로 양쪽이 다 부정이 생겼습니다. 좌우에 대장 정격에 음백보 상구를 사였습니다. 그 다음날 양쪽에 무릎 위하로 붙는 것 부정 100%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침 쓰면 낫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전부 암 환자였다는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사례를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모여야 삼침의 우수성과 효능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삼침을 주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봅니다. 삼침쟁이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